장사가 잘 된 만큼 변제 금액도 올라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요. 그러면 개인의 생을 3년 진행한다고 했을 때 2년차, 3년차가 되면 오른 최저생계비를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게 더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개인의 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2025년 현재에도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대략 143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16만 6천 원 정도였습니다. 2022년에 개인의 생을 시작하신 분들은 3년 전의 최저생계비인 116만 6천 원 가량으로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27만 원 가량 차이 납니다. 하루에 대략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훨씬 큰 차이가 날 겁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려면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면 그걸 반영해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놓친 게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인상분을 반영하려면 월소득 인상분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 월급은 그대로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최저생계비 반영하려면 월소득 인상분도 반영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매년 월변제금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최근 신규 개인의 생 사건 처리도 전국적으로 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2년 전 개인의 생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저생계비는 작년, 2년 전 기준이지만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는 비율만큼 월소득도 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개인의 생은 진행됩니다. 인가결정을 받은 변제금은 딱 한 가지 경우만 아니면 변동되지 않습니다. 3년 또는 5년 내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오르더라도 정해진 변제금만 법원에 잘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월소득이 오르면 오른 만큼 생활비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제금이 변동되는 한 가지 경우는 뭘까요? 조건부 인가입니다. 조건부 인가는 매년 1, 2회 법원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높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소득이 얼마나 올랐을 때 얼마나 변제금을 높이라는 건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다 다릅니다. 핵심은 소득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개인인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런 조건을 스스로 먼저 붙여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사정들을 보고 보존 권고를 통해서 이 조건을 붙이라고 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조건부 인가에 민감하십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대박나는 것도 한순간이라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건부 인가가 아니면 변제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번 돈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부 인가이면 소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변제금 내야 하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된 만큼 변제 금액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이유는 법원에서 볼 때 소득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209만원 정도입니다. 특히 젊으신 분인데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월소득으로 개인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개인의 생은 낮은 급여로 신청을 하고 인가 결정 받은 후에 직장 옮겨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또 직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도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소득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바로 개인의 생을 신청한다면 조건부 인가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변제금도 낮아지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우 과거에는 월소득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 월소득이 낮아진 경우도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월소득이 높았다면 앞으로 월소득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법원이 무언가 미심쩍을 때 조건부 인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법원에서 정해준 조건을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을 받으신 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년 오르는 최저생계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인가가 아니면 인가받은 변제계획의 변제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월소득이 높아지더라도 변제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건부 인가이면 오른 월소득을 반영해서 변제금도 높여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